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인싸 여러분들 인싸 담당자 제이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밥 잘 사주는 우리 인적성 누나 옆으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원입니다. 좀 그거 천천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소원입니다. 네. 이벤트를 되게 자주 하시다 보니까 엄청 빠르게 하세요. 김소원입니다. 저희가 이게 주어진 시간 내에 이제 막 얘기를 다 전달하는 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요. 네. 말을 천천히보다 조금 더 빨리 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좀 네. 천천히 해볼게요. 네. 아무래도 내용상 빨리 하면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 네. 수포자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학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평균 약간 밑에 있거든요. 아니실 거예요. 생각보다 평균이 밑에 있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수포자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것들 같이 여쭤보면서 질문을 드리면서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저희가 영상 올리고 나서 되게 반응들이 뜨거웠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걱정 많이 했는데요. 네. 사실은 제가 몸으로서 이제 조회수가 떨어지거나 막 실오해가 생기거나 그런 게 좀 걱정됐었는데 다행히도 편집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PD님께서 훌륭하게 감사드리고 있어요. 예. 밥 한번 사야 되는데 진짜. 네. 두 가지 팩트를 체크하셨죠. 하나, 미담이 상당히 많았구나. 나도 모르는 그런 미담. 어디서 그렇게 선행을 하고 다니셨는지. 대표님 근데 미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담 찾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네. 그런 이야기들을 오른손이 할 일이 있으면 왼발까지 다 알게끔 해야 되거든요. 네. 여러분들 댓글에 같이 남겨주시면 훈훈하게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알게 된 사실은 왜 이렇게 안 웃었어요? 근데 제가 학생들 앞에서 웃을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의외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질문 받거나 이제 얘기를 할 때 가끔 살짝 미소를 지으면 선생님 지금 웃으신 거예요? 자, 오늘은 문제풀이의 첫 시간인데요. 제가 그래서 어떤 걸 준비할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이것만큼은 반드시 맞춰줘야 되는 문제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만큼은 챙겨가자라고 해서 7가지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총 3가지 유형인데요. 우리 이전에 공부법에서 설명을 해줬다시피 네. 100점 맞을 필요 없잖아요. 그럼요. 예. 100점 맞는 거는 전혀 비합리적인. 네. 네. 못 맞아서 그렇죠. 네, 맞을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시험이니까요. 네. 그래서 다 맞출 생각을 하는 것도 뭐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만큼은 맞춰줘야 꽈라 면할 수 있고요. 네.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 넘어갈 수 있는 그쵸. 아주 쉬운 문제들 한번 3가지 유형 제가 골라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소원쌤이랑 소원 누나랑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요. 라는 이런 지원자를 물어보는 말도 안 되는 문항이 좀 있어요. 네. 일단 말도 안 되는 건 식품회사는 여자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에 합격했다라고 일단 먼저 이제 비례식이 나오면 정보가 연결되는 걸 먼저 좀 확인해야 되는데 연결되는 정보. 합격한 남녀 비가 2대 3인데 합격자 수가 500명이라고 일단 합격자 수에 대한 것이 먼저 나와버렸잖아. 그럼 2대 3이 500명. 2대 3 500명이면 이건 좀 바로 보이겠지. 200, 300. 그렇죠. 5분의 2랑 5분의 3만큼이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남자는 200명 합격한 거고 여자는 300명 합격한 것이다 갖고 이제 여기서 이걸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지원한 남녀라고 하는 것은 합격한 남자, 불합격한 남자, 합격한 여자, 불합격한 여자 이렇게 전체 합이 지원한 남자, 여자였을 거기 때문에 그 합으로 가야 돼. 그러면 5대 3이라는 비율을 식에 넣으려면 그냥 5대 3이라고 넣을 수가 없어서 비례상수라는 걸 가지고 오는데 비례상수. 비례상수. 5대 3이 얼마인지를 모르잖아. 500, 300인지 뭔지 몰라서 뭐 X 또는 뭐 A, A. 이런 문자 하나 갖고 오는 거야. 뭐 X로 갖고 와볼까? 5대 3은 그러면 5X명일 때 이쪽은 3X명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X 붙이는 순간 얘들은 인원수의 의미를 갖게 돼. 이제 인원수의 의미. 그럼 식에 넣을 수가 있는 걸로 남자는 200명 합격. 근데 5X명이 불합격. 그러면 남자의 총합은 200 플러스 5X까지가 남자의 총합이 되겠지. 합격 남자, 불합격한 남자. 그쵸. 그 다음에 전체 여자의 총합은 합격한 여자 300, 300. 그리고 불합격한 여자 3X. 그러면 300 플러스 3X까지가 여자의 총 지원자 수. 요 비율이 4대 3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지. 여기서 그럼 많이 하는 내양곱은 외양곱이다. 이제 또 비례식에는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 정석풀이에서는. 내양곱을 하면 곱하기 4니까 1200 플러스 12x가 되겠고 여기는 곱하기 3 바꿔주면 600 플러스 15x가 되겠지. 15x. 정리하면 3x는 600. 3x는 600. 그럼 x는 200.
x200인 것은 여기나 여기 다 넣어줘야 돼. x200 넣으면 여기는 1000 될 거니까. 그죠? x200 넣으면 그럼 1200이 되겠고 x200 넣으면 여기는 이제 600 될 거니까 600하고 300 하면 이제 900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 1200, 여기 900, 남녀의 총합은 2100. 2100. 답은 그래서 4번 이렇게.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고 좀 신세계로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좀 갖고 와봤던 거거든요. 자 지금 일단 인원수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사람은 이렇게 쪼갤 수가 없잖아요. 1.3명이 있다. 맞아요. 뭐 8다리까지만 딱 이만큼 뭐 1.2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뭐 4대 3이라고 하면 전체를 7개로 나눴을 때 4만큼의 비율, 맞아요. 3만큼 비율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개념을 갖고 접근을 합니다. 그 개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람이 나왔다 반쪽일 수 없으니까 7명 중에 내면 이거 머릿속에 넣는 그렇죠. 거. 4대 3, 네. 뭐 5대 3. 5대 3이면 그럼 뭐의 배수일까요? 전체를 8개로 쪼갰을 때 5칸, 3칸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총 지원자에 대한 남녀비가 4대 3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럼 전체 지원자 수는 그럼 7개로 쪼갤 수 있는 숫자. 네. 7의 배수가 돼야만 하는 것. 이렇게 일단 접근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럼 7의 배수가 되는 조건이 보이는 건 선택지에서 보이실 거예요. 하나 있어요, 하나. 네, 다행히 하나 있죠. 이게 2개 있는 경우면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아, 예, 근데 나쁜. 보통 이제 한 개만 갖고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것 갖고 접근해 보시는 겁니다. 4대 3에 대한 조건 7의 배수는 답이 이제 2100명, 그죠? 답은 4번이 보이시겠죠. 비슷한 문제로 이제 2번에도 하나 더 넣어봤거든요. 네네. 2번. 어느 회사는 신입사원을 문제가 왜 이러냐? 약간 감정이입이 되네? 조금 더 복잡해졌어요. 네, 내용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독해부터 시작이 돼요. 최종의 인원수가 160명 실수가 딱 나와 있잖아. 이런 거 정말 좀 잘 활용을 해야 돼. 최종 합격자에 대한 정보가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잘 찾아보면 5대 3. 그렇죠. 남녀비 5대 3인데 인원수가 160명. 5대 3 160명. 그러면 몇 명인지 바로 나와야 되지. 8분의 5. 5대 3은 8분의 5, 8분의 3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5대 3 갖고 100명하고 60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160 곱하기 8분의 5, 160 곱하기 8분의 3 이렇게 5대 3. 일단 이유는 모르겠어요. 일단 알아둬라. 이유를 알아야 돼. 160명 중에 8분의 5만큼의 남자, 그쵸, 8분의 3만큼의 여자, 이제 합격자 남녀비가 이제 100명과 60명 정리가 된 거고 이 문제를 잘 보다 보면 이제 어떻게 풀지 사실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긴 하거든. 근데 1차 합격자가 4대 3인데 거기서 최종 합격자가 나오고 거기서 떨어진 사람이 나오고 반대로 얘기하면 최종 합격자하고 떨어진 사람의 합이 1차 합격자였던 거지. 그쵸.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근데 떨어진 사람이 남녀비 1대2라고 하는 게 몇 명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비례식이 또 한 번 들어가. 1대1이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도 A일 때 2A겠다라는 식으로 그 비례 상수 넣는 거지. 그러면 이제 100명과 A를 더한 것이 1차의 남자가 돼야 돼. 떨어진 사람과 합격한 사람. 2A랑 60의 합이 1차의 여자가 돼야 돼. 이제 그 식으로 갖고 4대 3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A 플러스 100명이라고 하면 1차의 남자로 왔지. 합격한 사람과 떨어진 사람과 합격한 사람. 그리고 여기서 이거를 그냥 안 구해보면 이걸 더할 수가 더할 수가 없지. 1차 최종에서 이제 올라가야 되거든. 그리고 떨어진 사람이 2A일 때 여자 합격자는 60명. 이렇게 두 개 합이 그러면 1차 여자가 되겠지. 그 비율이 이제 4대 3이었다라고 하는 비례식이 여기 나오는 거야. 내항곱, 외항곱도 이제 내항곱, 외항곱도 나올 수밖에 없지. 비례식에서는. 그러면 내항곱하면 뭐 8A 플러스 뭐 240이 되겠고 이것은 3A 플러스 300이 되겠고 여기서 이제 A 값을 구하면 A 값이 12가 나올 거야. 5A는 60 되면서 A는 12. A 10이 나오면 여기 넣어야지. A 10이 나오면 여기 남자는 112명이었구나. 여기도 10이 넣으면 여기 24가 될 거니까 84명이었구나. 그래서 다 더하면 1차 합격자는 112 더하기 84에서 196이 돼. 196, 1차 합격자는 196. 자, 196이 나왔는데 문제도 뭐라고 했냐면 이 196은 전체 중에 20%가 1차라고 했어. 그럼 전체 지원자를 라지 A로 볼게. 뭐 X로 볼까? 그 X의 20%가 196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0.2 X가 196이다라는 최종 값을 갖고 X는 나누기 0.1 해서 980명.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정석풀이야지 원래. 이런 비례식까지 가는 정말 별로죠. 쉽지 않네요. 정말 별로인 식이 되는 건데 이제 아까 우리 1번에서 했었던 방법처럼 접근 한번 해보면요. 지금 전체 지원자 수 맨 앞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서류심사 통해서 전체 지원자 20%를 1차로 뽑고 근데 1차의 비가 4대 3이잖아요. 그럼 20%가 4대 3의 인원수가 맞아야 돼요. 그렇죠. 1차 합격자가 20%인데 근데 그게 4대 3이니까요. 그럼 20%가 4대 3이라고 하는 것은 10%도 4대 3 7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20%가 7의 배수가 된다는 것은 10% 값도 7의 배수가 돼야 돼요. 7은
마물수기 때문에. 그쵸. 그렇죠. 그러면 선택지에서 10% 값이 7의 배수가 되는 것은 몇 번에 있을까? 10%는 뒤에 공하를 뗀 것이 10% 값일 거거든요. 네네. 그럼 1번에 87, 7의 배수가 안 될 것 같아요. 2번에 90, 안 될 것 같아요. 92, 안 될 것 같고요. 4번 95도 7의 배수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답은 5번이 되겠죠. 98은 7의 배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서는 1차 합격자로 4대3 비율을 뽑아낼 수가 있겠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인원수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11.3명, 15.2 이렇게 안 될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수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는 7의 배수 5번밖에 없겠다라고 답을 이렇게 체크를 해보실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비례식이라는 게 뭐다라는 것부터 비례식은 몇 대 몇 이거 네, 그거예요. 그냥 네. 단순하게 몇 대 몇. 그거 설명해 주세요. 네, 5대 3, 뭐 2대 3 이렇게 네. 비례식에 대한 정보가 수리 문제에서 나오면 일단 대부분 그 문제는 물건 개수나 또 인원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을 거거든요. 네. 근데 물건 수나 사람 수가 다 소수점 개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그 전체 합에 대한 걸 갖고 먼저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2대 3, 그럼 5의 배수, 뭐 4대 3, 7의 배수. 오. 뭐 5대 3, 뭐 8의 이렇게 접근해 보시는 겁니다. 1번에서는 좀 더 간단하게 풀었었고요. 네네. 2번은 좀 복잡했지만 필요한 것은 20%, 4대 3 이것만 갖고 풀었던 겁니다. 네, 전체 중에 그거는 팁이 괜찮네요. 일단은 비례 뭐였지? 비례식. 비례식. 네. 내정지 용어네요. 비례식 문제는 일단은 얘네 소수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배수를 갖고 계산해 봐라라는 거. 이 팁은 저도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 되게 괜찮네요. 네. 그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진짜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소금물. 네. 그 지금 2번이 어렵다고 하셔서 3번 설명 좀 어떻게 드려야 되는 머릿속이 좀 복잡하기는 해요. 네. 별로죠. 일단 읽는 순간부터. 일단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네. 보통 이런 문제는 소금 양의 결과를 갖고 문제를 주로 풀게 되는데 그러면 A컵의 양을 뭐 A로 볼게. B컵의 양을 B로 볼게. 뭐 A 그램, B 그램 이렇게 그램으로. 그러면 A에 있던 소금량 구하식은 머릿속에 좀 넣어놔야 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그러면 100분의 농도 6 그리고 A라고 하는 것이 A컵에 있는 소금의 양이 되겠고 B 그 30% B에 있는 소금량은 100분의 농도는 30 그리고 양은 B, 100분의 30B가 B에 있는 소금 양이 되겠고 두 개를 더했더니 그 소금은 24%에 들어있는 양이 돼버린 거지. 그럼 100분의 농도는 24가 되었고 양은 얼마가 됐을까? A하고 B의 합. 그렇지. 이렇게 이게 첫 번째 식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식은 B에 있던 양이 A에 있던 양보다 200이 많다. 그럼 B가 A보다 200이 많은 거다라고 한 두 번째 식 갖고 연립해 주시는 거고 연립해보면 이제 만약에 풀어보면 A가 100이 나올 거야. A가 100. 그럼 A가 100이 나왔으면 A가 일단 소금량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A 여기 100 넣으면 6g 나오겠지. 6% 그리고 100g이니까 이거 그냥 식으로 풀면 되네. 약간 이런 거 가면 제가 가중평균 원리라는 얘기를 했어요. 가중평균. 네. 근데 또 별로잖아요. 그렇죠? 근데 설명 들어보시면 그렇게 별로 아니에요. 이 아는 게 굉장히 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제가 정말 대표로 많이 좀 말씀드리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지금 농도만 따져보시면 A가 6%고 B가 30%예요. A가 6이고 B가 30. 근데 결과가 24에서 만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이거 수직선으로 그려보시면 좀 이해가 좀 편하실 거예요. 네. 이걸 이해하실 때 놀이터의 시소 개념 보시는 게 제일 편하실 거거든요. 시소에서 몸무게가 다른 두 명이 균형 맞출 때 네네. 무거운 사람은 중심에 조금 더 가까이. 그쵸, 앉아야 되고 네네. 가벼운 사람은 그만큼 조금 더 뒤로 멀리 떨어져서 앉아야 돼요. 그 개념이에요. 지금 6과 30인데 24에서 만났다고 하는 것은 일단 30이 좀 더 중심에 가깝거든요. 가깝죠. 거리가 6밖에 차이가 그쵸, 안 나요. 네. 그리고 24까지 갈 때 이쪽에 있는 6은 18의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거리가 먼 것은 가볍고 가까운 것은 무겁다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거리하고 무게가 반비례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쵸? 6만큼 거리, 18만큼의 거리 지금 비율상 1대 3이 나오겠죠. 네네. 네, 18은 6의 그쵸. 3배니까.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 요거 문제 풀 때 이렇게만 적으시면 돼요. 농도만 한번 체크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6, 여기 30, 근데 중간 24까지 간다. 24. 거리 적었더니 여기는 18, 여기는 6, 근데 3대 1인데 반비례라고 했으니까 1대 3이 되겠다. 1대 3. 네, 근데 1대 3인데 그 차이가 200g 차이라고 해요. 1대 3인데 그럼 x 1대 3x, 2x인데 네네. 2x가 200이라면 x는 100이다. 그래서 a가 100이라는 거구나. 이렇게. 네, 마지막에 좀 이해가 안 되니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되셨어요? 거리, 무게, 반비례. 제가 계속 이해가 되실 때까지 얘기할 거예요. 거리, 무게, 반비례 네. 바꿔서 네. 그게 걔들의 무게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약간 네. 되게 좋은 포인트가 아까 시소 얘기하니까 되게 네.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가중평균 원리인 거거든요. 딱 예, 똑같은 비율로 들어가지 않았을 때 나오는 결과값 맞추기. 자, 그러면 네. 이 소금물 이렇게 여러분들의 소금물 이제 먹어보지 않아도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드시면 이게 이거 6%인데 이거 아시는 거예요? 아니 몰라.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슷한 문제로 하나 제가 더 준비해봤는데요.
전수가 얼마인가. 이것들을 3번 문제랑 동일하게 보시면 네. 좋으실 것 같아요. A가 4명이고요. 오, 이게 동일한 문제예요? 네, 동일한 원리예요. 그냥 보시면 이거는 사람 점수고 저건 논문인데 네.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거 다 풀어서 저는 평균 계산할 것 같은데. 그럼 78점짜리가 4명인데 이제 A그룹의 점수의 총합이야. B 점수는 얼마인지 몰라. B로 볼게. 그러면 6명이니까 6, B가 B그룹의 점수의 총합. 이걸 두 개 더한 값이 얼마가 돼야 될까? 10명의 평균이 84라고 했으면 이들의 총합은 840이었던 840, 거지. 지금 84점짜리로 10명 있을 때 이렇게 보는 게 식이야. 식은 되게 심플하지. 식은 어렵지 않아. 근데 이제 원리하고 식하고 좀 비교해보면 원리가 훨씬 쉬울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B를 구하면 88점 이렇게 뭐 4번. 시험 되게 간단하구나. 그렇죠. 근데 이제 A가 4명이고 B가 6명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A 쪽에 4명이 타 있다고 보시고 시소해서. 오. 여기 A 쪽에 4명이 있고 B 네. 쪽에 6명이 있는 거죠. 그럼 네. B가 무겁죠. B가 무겁죠. 무겁죠. 그렇죠? 네. 근데 10명의 점수가 84, 중간 84에서 만나야 돼요. 네네. 84. 그러면 B 쪽에도 치우쳐 있을 거예요. 84는. B가 무거우니까. 그쵸, B가 무거우니까. 네. 그쵸. 근데 A 점수가 78점이에요. 78점짜리가 4명 있는 쪽이고요. 네네. 근데 중간에 84로 가야 되고 그때 B가 얼마인가요? 그러면 다시 한번 A 78, 중간 84까지 거리 차이가 6이에요. 6. 6. 근데 여기 4명이에요. 네네. 저쪽은 6명인데 거리 차이가 얼마가 될 것인가인데 이번에도 그러면 인원수에 비하고 거리 비가 반비례가 반비례. 되죠. 네. 4명이고 6명인데 반비례로 따지면 6대 4가 이거 바뀌어야 되는 네, 거죠. 맞아요. 네. 인원수가 여기 4명이고 6명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4점 차이가 B그룹의 점수가 되죠. 88점 이렇게. 자, 일단 그 3, 4번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가중평균 원리라고 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두 개의 비율이 똑같으면 그냥 딱 중간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서 만나지 않았을 때 거리하고 무게비가 반대겠다라는 원리를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그 문제로 3, 4번 얘기 드렸던 겁니다. 한번 다시 한번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이해가 좀 저가 그걸 이렇게 외울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수업은 절대 암기가 아닌데 이런 건 암기하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 아마 세 문제는 보시면 인원수나 물건수의 증감률 관련된 문제 유형 이제 보게 되실 거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 문제가 이제 공부 좀 하신 분들, 문제 많이 보셨던 분들은 아 이건 진짜 많이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네. 이것도 팁으로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있어서 좀 그거 오늘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5번 문제 한번 네, 말씀해 알겠습니다. 주세요. 네. 인원수 증감률 관련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뭐 물건수의 생산량 갖고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이것도 아마 이제 그 방정식으로 풀면 전체 직원 수는 전년 대비 뭐 19명이 증가했다. 잘 나가는 회사네. 이런 관점을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긴 문제 성장하는 회사지. 숫자만 봐서 뭐 이게 증가된 감소 신경 안 쓰고 싶었는데 작년에 여자 직원이 남자 직원보다 10명이 더 많았다고 했을 때 올해 남자 직원은 몇 명인가? 그러면 이 문제는 항상 올해 남자를 구하라고 하더라도 모든 기준이 작년 쪽에 있기 때문에 작년 쪽을 문자 X, Y 도하면 식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게 먼저 포인트야. 보통 방정식 볼 때 그냥 올해 거 구하니까 올해 남자 X? 거기서 멈추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 쪽으로 문자가 드는 게 먼저 실제 그 시작이 돼야 되는데 남자 X로 볼게. 작년 남자 X. 그럼 여자 직원 남자는 10%가 증가했다고 했어. 근데 여기서 증가해서 10%했다 1.1x라고 적는 것보다 전체 직원 수가 19명이 증가했다고 했으니까 증가량만 갖고 식을 세우는 게 좋아. 그래서 10% 증가했으면 0.1x만큼의 증가량이구나. 이렇게 0.1x 그러면 0.1x가 남자 인원수의 증가만큼 인원수 여자 직원 수는 전년 대비 15%가 증가했는데 여자 직원 수는 그냥 얘기 안 했고 작년 여자는 남자보다 10명, 10명이 더 많았다. 그러면 x 플러스 10명 이만큼이 되겠고 거기에 15%니까 곱하기 0.15만큼이 여자의 증가량이 되겠지. 그 합으로 결과는 19명이 늘어나는 것이 되었다. 19 이렇게 이제 식을 세워주는 게 남자 증가량 여자 인원수의 증가량 요거 이제 괄호 빼고 그 증가량 결과는 19명이 증가한 값이다. 0.1을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하고 방정식으로 풀어주는 건데 여기 이제 x를 구하면 x는 이제 70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안 끝나. x는 뭐를 구한 거냐면 작년 남자를 구한 거거든. 여기서 10%가 증가가 돼야 돼. 그러면 7명이 추가가 돼야 되겠지. 77명 답은 이제 5번. 이렇게 되는 게 문제 포인트. 팁으로 풀어볼게요. 이것도 인원수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뭐 1.1명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된다. 근데 이거 이제 많이 푸시면 이렇게 보실 거예요. 그럼 구하라고 하는 우리 남자 직원 수 마지막 걸 보죠. 뭐를 구하라고 하는지. 그걸 보고 그죠. 그걸 갖고 그에 대한 정보만 봅니다. 맨 앞에 남자 직원 수는 전년 대비 10%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네. 그럼 우리가 이걸 식으로 세우면 전년 대비 10%가 더 증가였다. 그러면 110%가 된 거니까요. 1.1x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1.1x. 1.1x 그래서 이 인원수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거예요. 네. 올해가 얼마인지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네. 1.1x는 생각해 보면 1.1의 배수인 거거든요. 네. 1.1의 배수. 근데 사람 수가
1.1 배수가 좀 이상하잖아요. 네, 말이 안 되죠. 1.1명, 2.2명, 3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수로 따져보면 1.1의 배수, 근데 11의 배수라고 보시는 겁니다. 사람 수기 때문에 11의 배수 그럼 네. 다 몇 번일까요? 17이요. 그렇죠, 다 5번이에요. 아, 이거 하나 맞췄다. 그렇죠. 10% 증가할 수 있다. 사람 수라서 일단 사람 수라서 그런 의미로 접근해 보시면 너무 쉽게 보이겠죠. 자, 6번. 작년 남자 X, 여자 Y 이렇게 보면 남자는 8% 감소했어요. 근데 여기서 먼저 세우는 게 좋은 건 작년에 그래서 총합이 얼마였을까? 방정식의 첫 번째 식은 전체 합에 대한 식을 세우는 게 좀 필요해서 XY 작년 합은 10명 감소한 570명이니까 그 전에는 580명이었던 거거든요. 이것도 실수 아니에요. 그냥 570명 해버리면 또 틀릴 수가 있어요. 이건 작년에 이거. 10명 감소하기 전에 작년이니까 X하고 Y의 합은 작년에 580명이었다는 식이 첫 번째가 나와요. 함정을 파놨구만. 맞아. 그냥 580명이었다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그렇게 얘기를 안 했잖아. 그리고 남자 8% 감소했다라고 하면 92%가 남아있을 거니까 0.92x 값이 이제 올해 남자가 되겠고 여자 5% 증가해서 1.05y 그렇게 해서 올해 여자가 되겠지. 근데 올해는 이제 570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식이야. 올해 남자, 올해 여자, 결과는 이만큼. 근데 이렇게 세우면 두 번째 식을 풀려고 마음 먹으면 이제 마음 안 먹겠지만 마음 먹으면 되게 복잡해져. 곱하기 100 하면 92x, 105y. 그리고 여기는 57,000. 00 붙어버리면 연립 완전 하기 싫어서 이걸 이제 어떤 정도로 좀 바꿔보기도 하냐면 아까처럼 변화량만 갖고 나 같은 사람 이거 그 배 곱해야 되거든. 그래서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원래 그게 정석이 있긴 한데 조금 숫자 줄여본다면 8% 감소되었다 8%가 라는 보고까지 같이 넣어주는 거야. 5%가 증가되었다 5%가 이렇게 이제 증가량만 적어보는 거지. 결과적으로 이것은 10명이 감소한 값이었다 빼기 10 이렇게 해버리는 게 위의 식과 똑같은 의미인데 숫자는 많이 줄어들게 되겠지. 마이너스 8x 플러스 5y는 마이너스 1000 이렇게. 물론 1000도 별로긴 하지만 네. 57,000보다는 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연립해주는 게 기본 풀이. 이렇게 두 개 연립해주는 게. 근데 이제 여기서 x를 구하면 x가 300이 나올 거야. 300. 여기서 300이 또 다행히 선택지 없기도 하지만 300이 선택지 있으면 또 체크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여기서 하면 안 되고 8%가 감소되었다 이제 8%를 감소시켜서 올해로 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 38, 24가 빠지면서 그렇지 276 다 5번 이렇게. 자, 아까 같이 조건 한번 해보시면 마지막 구하라고 하는 것만 보면 남자. 올해 남자. 네. 근데 남자는 앞에서 이제 정보를 봤을 때 8% 감소했다. 8%가 감소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올해 몇 프로가 남아 있을까요? 92%가 남아 있는 거죠. 네네. 우리 식을 세울 때는 0.92x 뭐 이렇게 세워요. 작년 남자 x로 봤을 때 0.92x인데 그럼 0.9x가 얼마인지를 또 구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0.92의 배수 좀 이상하잖아요. 모르죠. 그래서 정수로 바꾸면 92의 배수가 답이 되어야 되지 네네. 않을까라고 찾아보시는 겁니다. 선택지에 지금 200대가 좀 보여요. 그럼 92 한 3배 값 정도 찾아볼까요? 3배 했더니 276이 보이죠. 90의 3배 값,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답을 5번으로 내보실 수 있습니다. 자, 7번입니다. 이건 이제 그냥 작년 걸 구하는 거라서 당연히 이제 작년 거 문자 X, Y 두고 X하고 Y의 합으로 작년에 얼마였지? 385명이 첫 번째 식이 나오겠고 올해는 남자는 4%가 증가했으니까 1.04X 일단 기본적으로 적으면 여자는 5% 감소했으니까 이제 플러스 0.95Y가 되겠고 그 합으로 386명이 되었다 386명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도 또 별로면 아까처럼 바꾸는 거지. 증감량만 갖고 그래서 남자는 4%가 증가했다 4%가 0.04x 남자는 5% 감소했다 마이너스 이 감소는 꼭 마이너스 같이 넣어줘야 돼 이렇게 식으로 써야 돼 0.05y 근데 그 결과가 한 명이 증가한 거라서 여기도 이제 한 명 이것은 플러스 한 명의 결과였다라는 이런 이제 방정식으로 가는 거지 식과 요식 요걸로 해도 되고 요걸로 해도 되는데 숫자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변화량만 갖고 세우는 게 좀 훨씬 편한 만약에 여기서 385가 384가 되었다고 하면 여기 마이너스를 적어야 돼. 변화량이네. 마이너스 1. 감소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또 증가했으니까 플러스. 맞아. 여기 작년 거 구하는 거라서 그냥 x를 구하는 것이 답이 돼. 225가 나올 거야. 연립으로 해보면 255. 정답은 이렇게 1번. 일단 내용 보면 올해는 작년 남자 대비 4%가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4% 네. 증가했다고 했으면 104% 값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쵸. 식으로 적으면 1.04x 이렇게 적고 시작을 할 거예요.
또 별로잖아요. 그렇죠? 네. 1.04 있으면 1.04보 104의 배수 찾아가고 싶은데요. 올해를 구하라고 한다면. 네. 근데 X 거기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선택지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과연 4%만큼 증가가 될 수 있는 값은 무엇이었을까를 선택지에서 찾아보시는 거예요. 4%는 다른 거 아니고요. 1% 그 위치 곱하기 4 한 걸로 보시는 게 더 편하실 거거든요. 자, 1번 한번 볼까요? 1번 225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225 1%는 두 칸 들어간 2.25 여기가 되겠죠. 그렇죠? 2.25의 4배 값이 그 값이 4%죠. 2.25의 4배를 하면요. 9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9명 증가했다라는 말 할 수 있잖아요. 네네. 9명 증가. 이거 가능해요. 답이 1번이거든요. 이 개념상에서 4%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값은 1번밖에 없구나. 이렇게 접근해 보시는 겁니다. 그 작년 것을 구할 때는 그 비율만큼 값을 구할 수 있는 거. 정수로. 이게 좀 어렵네요. 아무래도 이제 5번, 6번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하실 아직 부분인데. 내 수준은 5번, 6번 정도. 네, 근데 여기까지 오시면 조금 더 한 단계 좀 올라가실 수 있는 그런 유형이에요. 이거 포기하면 안 돼요? 아,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7가지 문제를 통해서 총 3가지 유형 7개의 문항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거는 다 맞추셔야 된다고 합니다. 예. 저는 일단 2개 포기했는데 우리 앞으로 한 문항 한 문항 그리고 회사별로 그리고 유형별로 이렇게 같이 알아볼 테니까요. 앞으로 같이 인적성 공부 준비 한번 뽀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안녕으로 마무리할게요. 네. 이상 물러가겠습니다. 안녕. 안녕.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면 싫어요 눌러서 저에게 피드백 주시면요 반영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